2006년에 대법관으로 취임하여서 2012년에 퇴임한 박일환 전 대법관입니다. 현재는 변호사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아, 그거는 이제 유튜버로 한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그렇지. 1년 반. 1년 반이면은 지금 초보 유튜버를 이제 막 벗어나셨겠네요. 예. 구독자가 한 4만 명 넘었어요. 구독자가 4만 명이 넘으셨어요? 뭐 그렇습니다. 예. 예. 대법관이라는 거는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입니까? 최종심으로 마지막 결론을 내는 일을 합니다. 예. 30인가요? 그렇죠. 30년. 예. 대법관은 그 몇 분이신 건가요? 13입니다. 대법원장님 포함하면 이제 전체는 14사람으로 대부분이 이루어졌죠. 저 지금 뒤에 의자가 이제 이렇게 세 분이 앉는 의자죠, 저희가. 예. 여기는 주로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여기는 이제 전원 합의체라고 해서. 그러니까. 예. 13분이 모여서 이렇게. 예, 13사람. 예. 선생님께서는 일단은 사법고시 패스하시고 판사님이 되시고 그다음에 그렇죠. 이제 그렇죠. 예, 이제. 왜 대법관이 되고 싶으셨습니까? 이제 이왕 이제 법원에 왔으니까 이제 마지막까지는 한번 해봐야겠다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대법관이 딱 임명이 되면. 동의 절차가 끝나고 나서는 좀 안심을 하고 되고 나면은 부담스럽지요. 아, 그래요? 예, 판사 일하고 전혀 다르게 하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하는가 궁금도 하고. 이게 판사 업무하고 좀 약간 차이가 있다는 게 어떤 차이가 있나요? 판사들은 이제 세외 사람이서 하든지 혼자 하든지 해가지고 자기 사건은 이제 자기가 컨트롤하면서 법정에서 또 당사자를 대면하고. 예, 이렇게 맞아요. 하는데 대법관은 서면만 가지고 하니까. 당사자를 대면하지 않는군요. 그렇지. 예. 그런가? 그렇구나. 맞네. 퇴임하는 날이 좀 기억이 나십니까? 떠날 때 이제 잘 됐다. 진짜 섭섭하지 않으셨? 아이고, 내가 조금만 더 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 안 드셨어요? 그런 생각 전혀 없었습니다. 아이고, 잘 됐다. 대학교 졸업할 때 그런 기분. 그러세요? 홀가분한 느낌이. 예. 바다를 한번 이제 항해했다 그런 생각이죠. 큰 바다를. 예. 파도 칠 때도 있고 잔잔할 때도 있고 이제. 내 판결을 내가 내렸지만 밤잠을 설친 적도 있으십니까? 어느 쪽이 확실하면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중 사람이 말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사실 판사나 검사는 참 답답하죠. 내한테 한 말이 참말인지 옛날에 한 말이 참말인지 쉽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그러니까 내 판결에 따라 그러니까. 이 사람의 운명이 또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속극이나 뭐 보면 포청천 이런 사람들은 하느님이 계시를 주잖아요. 저 사람이 그러면은 뭐. 代天人证指证无误之后，立即升堂，问罪判刑。 그러면은 뭐 작두를 가지고 와서 뭐 형을 선고했었는데 판사한테는 그걸 알아켜 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혹시 좀 일하시면서 좀 가장 자주 썼던 말? 잘 썼다는 말은 저는 이제 민사재판하면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을 제일 바라는데. 맞다. 원만하게. 상호간에. 드라마나 영화에서 네, 원만하게. 원고 이제 한쪽을 보고는 내가 손해봤다고 생각하면은 상대방은 공평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좀 공평하다고 생각하면 상대방은 손해봤다고 생각하고 내가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상대방은 그것이 억울하지 않다. 근데 그 말을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좀 수긍을 하고. 참 진짜 와닿는 얘기네. 그 유튜버 생활은 한 1년 넘게 하셨는데 1년 6개월쯤 됐습니다. 어떠십니까? 뭐 바쁘기는 하지만 보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어떤 데서 좀 보람을 좀 느끼시나요? 댓글이 많이 달리고 또 응원도 해주고 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또 정확하게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좋으십니까? 예. 컨텐츠가 뭐 다양하잖아요, 보통. 주로 이제 일반 생활 법률에 관한 것도 하고 법 제도에 관한 거 뭐 그런 것도 하고 그렇습니다. 모든 방법이 허용되어야 할까요? 대여금 청구 소송을 한다든지 홧김에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상사에게 이야기하였다가 퇴직 발령을 낸 사례가 있습니다. 유튜브를 어떻게 시작을 하시게 된 겁니까? 유튜브는 이제 제 딸이 제가 좀 법조 생활을 정리하는 뭐 회고록이나 이런 것도 혹시 쓸까 하는 생각이 막연하기는 있었는데 하루는 와서 그 책 써가지고는 힘만 들고 보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 해서 그 유튜브를 한번 해보라고 해서 유튜브 어떻게 하는 줄도 모르고 찍어야 된다니까. 그쵸, 그쵸. 찍는다는 것도 예사일이 아니고 했더니 그냥 찍으면 된대요. 그냥. 그래서 그 말대로 핸드폰을 갖다 놓고 거치대 하나 이제 그래서 그거 올려놓고 찍으니까 찍혀요. 그래가 딸이 이제 편집해서 올리니까 올라갔어요. 아,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한 5-6개를 찍었는데 보는 사람이 한 3달간 아무도 없었습니다. 조회수 0이었어요? 뭐 0은 아닌데 구독자는 한 60명, 70명이고 조회수는 뭐 20명. 보통 그때 60명, 70명 되던 구독자는 누구셨어요? 만날 때마다 저 친구들한테 지금은 이제 제 또래는 만나면 보라설도 안 합니다. 65세 이상은 1%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그 구독자들은 좀 젊다. 젊은 젊은 분들이. 세대. 그러면 혹시 궁금한 게요. 보통 이제 개인 채널을 하다 보면 댓글이 달리거든요. 악플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거의 자칫하면 큰일 바로 나니까. 고소야. 바로 고소야 여기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댓글 한번 좀 모아와 봤는데 여기가 말로만 듣던 댓글이 너무 깨끗해서 가재도 산다는 댓글 청정구역이니까. 그래요? 야 여기는 댓글이 공기청정기 100대 돌린 수준이다. 얘들아 엔터키 누르기 전에 잘 생각해보자. 악플 달면 이분이랑 강제 팬미팅이다. 아니 근데 댓글들 어떻게 이렇게 재미있게 그러니까 아주 예. 재치가 있습니다. 여기 또 그 한 분은 이렇게 썼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뭐가 죄송한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일단 죄송합니다. 하늘 위로 주먹을 뻗어 목소리 크게 쩌렁이라는 그 아이디의 그 분은 안녕하세요. 일단 잘못했습니다. 요거 그럼 편집하고 이런 것들은 다 누가 하세요? 영상을 보내면 딸이 이제 자막 달고 자기가 처음에 내한테 권유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유튜버 수익은 어떻습니까? 유튜브는 원래 처음 할 때는 뭐 1000명 4000시간 하면은 수입이 오를 수 있다고 들었는데 도달은 했는데 알고 보니까 신청할 때 그 이제 수익을 안 올리는 걸로 신청을 해가지고 그럼 지금 수익이 안 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거 수익 바꾸시면 되잖아요, 이거. 뭐 그러다가 또 이제 학생들을 보고 해서 그 짧은 영상에 광고까지 실기는 그래서 그냥 그려두고 있습니다. 아유, 그게 그래도 이거 짜증 나잖아요. 광고 보고 또 보고 하려면 그러니까 수익 나면 또 매니저 하겠다는 사람이 또 와서 또 같이 하자 그러고 했어요. 우리 선생님께서 가장 가치를 두는 헌법 조항은 혹시 몇 조 몇 항이 있으신지 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태어나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그 조문이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모독을 이런 식으로는 우리가 사회를 형성해서는 안 되고 상대방의 인간성을 존중하고 사회가 또 좀 화목하게 발전하지 않겠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이것만 존중을 해도 그렇죠. 일어나야 될 범죄들이 일어나지 뭐 않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저도 지금. 그렇죠. 예. 괜히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이게 없어지면 이제 더 이상 내 이력으로는 더 가기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홈쇼핑에서도 매진된다 그러면 막 괜히 마음이 불안하고 아니, 그거는 다르죠.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경력 끝판왕 이력서의 주인공입니다. 과천경찰서 수사과장 송지연 과장님이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정이면 이게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일선 서에서는 이제 서장님 바로 밑에 참모로 있습니다. 와, 3개가 있으시네, 3개. 세 개시네요. 네. 원래 꿈이 뭐셨는지. 저는 원래 꿈은 화가였습니다. 그래요? 네. 사실은 저는 이제 작가가 되려고 대학원 진학을 해서 계속 작품 활동을 하다가요.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네네. 저희 세대가 IMF를 겪은 세대거든요. 그렇구나. 이제 집에서 대학원부터는 좀 네 힘으로 해봐라. 해봤으면 좋겠다. 작품 활동을 하기 위한 경제적 독립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좀 알아보다가 제가 은행에 취직이 됐습니다. 은행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직업, 그러니까 꿈은 화가셨는데 네. 은행에 취업을 합니다. 이게 홍콩 상하이면 HSBC 얘기하시는 거죠? 네네네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취업을 준비하고 한 번에 은행에 합격을 하신 거예요? 네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그러니까 그래요. 그럴 수 있다 네. 쳐요. 은행에서 얼마나 일하셨습니까? 은행은 사실 제가 1년을 못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은행원이 되고 싶거나 어떤 금융인이 되고 싶어서 사실 취업을 했던 게 아니라 저는 경제적 독립을
해서 작품 활동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네, 막상 이제 은행에 가서 업무를 해보니까 기존에 제가 이제 살아왔던 가치관하고 너무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더라고요. 모든 기준이 사물을 본다 하면은 이거 담보 가치가 얼마나 가나. 사람을 만난다 하면 나도 모르게 그분의 연봉, 그렇죠. 그 신용 등급. 왜냐면 그거를 해야 대출 업무를 할 수가 네,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 사람에게 융통이 되는 돈이 얼마구나. 이게 이제 너무 기계적으로 계속 머릿속에서 내가 원하는 목표에 좀 더 부합하는 다른 직업이 뭘까를 이제 다른 직업을 찾았거든요. 아니 그럼 이제 저 승무원을 좀 택하신 이유는 뭐예요? 사실은 유학을 생각을 했었어요. 대부분 네. 예술하시는 분들이나 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 유학 준비를 많이 했는데 그때 IMF가 터지면서 유학을 갔던 친구들도 돌아오는 상황이었었거든요. 맞아요. 사실. 그땐 그랬죠. 그래서 외국에서 내가 돈을 들이지 않고 돈을 벌면서 전시장도 다니고 그럴 수 있는 직업이 뭐가 있을까. 딱 맞는 직업이 이제 외항사 승무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그 화가의 꿈을 이루기 위한 또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는 가장 효율적인. 네네네. 아니 그러면 이게 좀 해외 미술관이나 이런 데 많이 다니셨나요? 생각보다는 많이 못 다녔습니다. 왜냐면 제가 생각했던 일보다 굉장히 승무원 일이 고되죠. 육체적으로 고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계획은 많이 세워서 이 나라에 가면 여기 박물관을 봐야 되겠다 가봐야지. 했는데 이제 도착하면은 다시 비행기 출발하는 날까지 호텔에서 네. 나오지를 못하고 주무시더라고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네. 또 왜 이걸 그만두셨나요? 이제 그때도 제가 어디까지나 저는 작품 활동을 하기 위해서 아니 근데 직업 활동을 작품은 한 거예요, 거들 뿐이고 자꾸 그때까지는, 그만두실 때마다 네. 작품을 자꾸 얘기를. 네, 그때까지는 네.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제 손을 놓은 지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그때면 벌써 3년이 지났잖아요. 네. 이제 밤마다 약간 악몽을 꾸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손이 이렇게 굳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드로잉 같은 게 잘 안 안 된다. 되고 그런 꿈을 꾸고 또 이제 친구들은 그때 뭐 퍼스트 솔로다 해서 이렇게 전시도 시작하고 하는 거 이제 보면서 빨리 이제 복귀를 해야지 아마추어로 남을 수도 있겠다 약간 그런 불안감이 있어가지고요. 그 계약 기간이 끝나면은 이제 돌아가야지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비행하는 그러셨구나. 동안. 네네. 신문 1면이 사법개혁 사기추이가 통과가 돼서 네. 이제 사법시험이 없어진다. 맞아요. 이제 로스쿨이 생겨서 더 이상 사법시험이 없어진다라는 기사가 하나 났었고 괜히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이게 없어지면 이제 더 이상 내 이력으로는 더 가기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틀면은 이제 재밌잖아요. 지금 갑자기. 이거는 진짜 이제 지금 더 이상 그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또 이러시면 안 아니 되죠. 여기서는 이제 예?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아무것도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냥 왜 홈쇼핑에서도 매진된다 그러면 막 괜히 마음이 불안하고 아니 그거는 이해가 돼요. 이거랑 다르죠. 다르죠. 아니 사법 시험이 없어진다고 아니, 그거를 사법시험이 갑자기 사법시험 준비했던 사람도 아닌데 갑자기 사법시험을. 그럼 일단 그냥 솔직히 결과만 알려주세요. 붙었습니까? 네, 붙었습니다. 몇 년 만에 1차도 한 번에 하고 2차도 한 번에 하고 했습니다. 1, 2차를 한 번에 다 통과했어요? 아니, 일단- 말이 안 되잖아요, 솔직히. 약간 지금 이건 좀 어떻게 이럴 수가. 한국화를 전공하셔서 아니 사법시험을 통과하셨다고요? 그 물어보니까 헌법, 민법, 형법 세 과목만 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1차를.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공부 양이 그렇게 많은지는 이제 나중에 책을 받아보고 알았죠. 책이 이만하잖아요. 책이 일단 왔거든요, 집으로. 예. 그냥 거의 키만큼 오더라고요. 책이요? 그러니까 과목은 3개인데 책이 한 권이 너무 두껍고 공부를 어느 정도로 하셨습니까 그러면? 눈 떠서 잘 때까지 그날 봐야 되는 분량은 다 보고 잤어요. 그럼 눈 떠서 잘 때까지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저는 지금도 사실 공부하면 저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하거든요. 밤 10시부터 새벽 4시? 네, 저 아침에 예. 아침 10시부터요? 네. 아침 10시부터 새벽 아침에는 4 일찍이 잘 시까지요? 못 일어. 네네네. 사실 제가 법학 학점도 없었거든요. 학점도 사실 그 1년 내에 다 따야 되는 상황이었었고 그럼 어디 가서 따요 그건? 뭐 독학사로 따는 경우도 있고요. 사이버 대학이나 아니면 학점은행에서 따는 경우도 있고. 학점은행은 어떻게 뭐 대출을 해주는데? 학점을 대출을 해주나요? 담보를 맡기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통 그거를 1년을 하니까 너는 올해 시험을 보지 말고 올해는 학점만 다 따고 그 내년부터 공부를 하라고 했는데 한꺼번에 했죠. 어우,
2차 시험 보기 한 40일 전부터 제가 밥을 안 먹었거든요. 왜요? 밥을 먹으면 졸려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40일을 어떻게 밥을 안 먹고? 슈퍼에서 이렇게 삼립빵 중에서 이렇게 슈크림 이렇게 6개 들어서 나오는 거 있거든요. 네. 그거를 조금씩 띄워 먹으면서 40일 정도 공부만 했었어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고 조금이라도 졸릴까 봐. 아니 근데 또 지금 경찰 시험을 또 보신 거예요? 네네. 어우, 어휴. 아니 그 어디야? 아니 사무실에 부탁 그러면 뭐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 좀 얘기를 해주세요. 네, 로펌에 가서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요. 3년 정도 하다가 이제 처음에는 좀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필드를 뛴다고 하잖아요. 이제 재판을 뛰니까 재미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회의를 느끼게 됐던 게 변호사들이 선임 계약이라든지 수임료에서 자유롭기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뇌물죄로 이렇게 재판 받으셨던 분이었는데 이제 수사 단계서부터 제가 조력을 했었는데 검사 앞에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고 판사 앞에서도 눈물을 흘리시고 선처를 구하시고 그러시는데 다시 돌아오는 차만 타면 저한테 아니 검사 판사들 너무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 뇌물 안 주면 누가 그 공사를 줘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섭다. 그러면 저는 이제 그쵸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의뢰인이니까 그 사람이 검정색이어도 나는 회색이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 그렇죠. 사람이니까 네. 예, 그게 좀 반복되면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게 더 행복하겠다. 경찰 일을 하신 지는 몇 년이나 되셨습니까? 저는 이제 2014년도에 배명을 받았으니까요. 이제 꽤 오래된 6년. 6년 정도, 7년 정도. 뭐 지금까지 제 입장에선 되게 오래 어우, 했는데 진짜 저는 이제 현장에서 하는 수사를 하고 싶어서 사실 경찰에 지원을 했고 이제 저희 같은 입직 경로는 이제 처음 2년 정도는 서초나 강남 큰 경찰서에서 이제 경제범죄 수사를 담당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법조에서 바라봤을 때하고 실제 실무를 하는 경찰에서 봤을 때하고 현실과 이제 수사 실무랑 또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계랑 좀 괴리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형사소송법 체계는 검사가 수사의 주재자이고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나라 형사사건의 98%는 경찰이 수사를 하거든요. 근데 어떤 결정이나 의견을 내릴 때 있어서는 협력 관계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휘복종 그렇죠. 관계 안에서 어떤 경우는 실체적 진실이 왜곡되기가 쉬워요. 이 문제를 내가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그러려면 제가 일선서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 업무는 청 단위로 들어가야 됐었어요. 되죠. 그래서 지원을 하고 가시게 된 거군요. 네. 협의회 차원에서 그게 의견 교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희가 한 3명 정도 가고 또 검찰 쪽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신 검사님들 3분 정도 나오셔가지고 같이 풀어야 되는 현안들에 대해서는 이제 논의를 하고요. 예를 들어 경찰은 공판 이후의 단계를 잘 모르고 또 법조계에서는 전에 실제 현장을 잘 모르니까 좀 저도 경찰은 지금 경찰이지만 변호사를 했었고 그나마 2개를 다 경험을 하고 있으니 조금 더 객관성이 있다라고 좀 들어주신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70년 만에 처음으로 검사와 경찰의 관계가 이제 지휘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 협력의 관계로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되게 감격스럽고 이제 경찰이 잘해서 이제 국민들 신뢰를 얻는 일이 남았죠. 우선은. 네. 얘기 중에 죄송한데 그림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근데 제가 그 전까지는 이제 이 계속 정도면 그림이 섭섭해하겠어요. 아니 진짜 근데 법학으로 제가 바꾸고 나서는 아예 그쪽은 악몽을 안 꿨어요. 이게 재밌는 거예요. 이제 꽂혔구나. 이제 그림보다 더 재밌는 걸 찾게 된 거네요. 네. 그래서 이젠 조금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아니라 좀 감상하는 사람이나 이제는 네 해도 괜찮겠다 약간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관심사가 뭐 또 세무사 자격증을 또 지금 솔직히 요즘에는 세무나 회계를 모르면 사건을 정확하게 보기가 어려워요. 좀 더 내가 수사의 갖기 전문성이라는 위해서? 측면에서 하나를 더 해야 되겠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